제가 잠깐 누워있는 동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깜짝 번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일본은 G20 직후 경제 제재를 발표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근데 제가 이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 원고를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미국의 암묵적인 허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총선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제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제 제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해법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적패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아주 시끄럽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제 제재냐? 1919년 7월 4일부터 시행입니다.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하여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입니다. 위 세 가지 화학품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화학품입니다. 물론 수출을 안 하겠다는 조치가 아닙니다. 다만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수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어느 회사에 어느 나라에 수출하겠다고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수출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수출할 때마다 계속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경제 제재 조치를 한 겁니다. 당장은 막지는 않지만 엿 같으면 쉽게 막아버리겠다, 이런 조치입니다. 그럼 이 사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일본의 대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작년 10월경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일본 기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였고, 그리고 그 판결로 강제집행까지 들어가겠다는 압박의 의지로 압류를 거는 등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판결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은 좀 있어요. 하지만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의 판결이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 치고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무튼 판결 이유입니다. 정치권과 외교부는 어떻게 행동했죠? 뭘 어떻게 행동해요? 그냥 일본 때리면 지지율 올라가니까 사이다 하면서 계속 일본 때렸죠. 심지어 이 딱지 기억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대놓고 불매는 못하겠으니까 주홍글씨 낙인 찍는 조례까지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쳤죠. 그 외에도 되도 않는 일본 제품 불매 쇼를 했잖아요. 전범기업 제품 음료수다 뭐다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요. 다들 일본 여행 잘 가고 제품도 그닥 타격이 없었죠. 그럼 일본은 어떻게 이런 경제 제재를 하게 되었느냐?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라면 과거부터 계속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불산 그거 하나만 막아도 삼성 타격 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하고 디스플레이 산업 보호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중국이 불산 수출하는 나라였다면 벌써 하고도 남았겠죠. 지금도 히토류 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는 거 왜일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일 소녀상 위안부 강제징용 거리는데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비열한 일본인들이 그걸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오시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 일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추격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요. 또 그렇다고 결대적으로 미국의 우방이냐?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 80년 전만 해도 서로 총뿌리 겨누던 사이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지원하는 게 일본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힙니다. 동북아시아 지배력을 높이기에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것도 G20 직후에, 심지어 다른 나라들은 전부 꿀먹은 벙어리야. G20 참석국 전부다. 진짜 느낌이 이게 딱 오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시다시피 일본은 서방세계의 눈치 겁나 보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를 했어요. 감이 오죠? 이게 대놓고 세컨더리 보이콧은 못하는 상황에서 때리는 경제 제재라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이게 단순히 일본의 무역 보복이 아니에요. 전 세계, 특히 미국의 무기나에 벌어지는 경제 제재입니다. 세미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것도 국가 기반 산업에 내리는 경고입니다. 자꾸만 뒷길로 북한 꼬봉짓 하고 중국 꼬봉짓 하니까 때리는 거라고요. 자꾸만 반미하면서 국제 기조하고 다른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펼치니까 때리는 경고라니까요. 그런데 뭐 겨우 한다는 말이 전략적 침묵, 매년 1조씩 풀어서 기반 산업을 키운다? 이제부터 연구해봐야 한다. 그리고 되도 않는 연예인 퇴출, 그리고 불매운동.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예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궁금하시면 오른쪽 상단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총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럼 경제보복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럼 보복이 뭐예요? 먼저 맞았으니까 그에 대응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먼저 때린 게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정부죠. 대법원이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럴 거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설마 대법관이나 되는 양반들이, 그리고 정부 중추에 있는 양반들이 이럴 거 예측도 못했다는 건 아니겠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몰랐다면 진짜 이 사람들은 무능의 끝을 달리는 사람들이고, 알았다면 이건 총선 전략이다. 올해 초반만 해도 SNS에 퍼날르던 사진 있죠?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거입니다. 이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 좌파 대법관들과 작당을 한 거라는 겁니다. 만약 이 예상이 맞다면 이번 정부는 이 경제재개의 해결 의지가 없을 겁니다. 그냥 대충 투자한답시고 지들 편 돈이나 풀어주고 대응한답시고 WTO 제소 드립 쳐가면서 쇼만 할 겁니다. 어차피 불사는 개별화가로 만든 거지 안 판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총선까지 잘 끌고 가면 완성이 되죠. 총선은 한일전이다. 경제폭망 책임론도 스리슬쩍 피해가면서 자기네 대깨문들 항일 독립투사 멍멍 꿀꿀이들 결집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제재 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머리 숙일 필요 없는 방법이 있어요. 지 예상이 맞는다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미 안 하고 미국과 공조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지금 일본이 혼자서 경제제재 카드 꺼낸 거 아니라니까요. 미국 특히 트럼프 허락 없으면 이런 거 꺼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지금 입쳐 다물고 반일로 지지율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기회에 국론 분열하고 반일하면서 총선 때까지 끌고 가면 완성되거든요.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대로 국론 분열하고 해결 없이 분쟁만 잘 질질 끌고 가면 진짜 총선 되는 한일전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민주당 표는 직결되고, 특히 고정 대깨문층들은 경제가 어떻든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든 무조건 민주당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 소득주도 성장, 대북 퍼주기 쭉 계속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해결할 생각 없이 반일하면서 자기들 지지층, 특히 대깨문 멍멍 꿀꿀이들 집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청와대는 이걸 노리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일본의 경제제재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 미국의 경고예요.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 전야제 같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청와대 민주당 이거 해결할 생각 없는 놈들입니다. 아니 해결 방법을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상황이 사실 종북 꼬봉들한테는 훨씬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언론 노조 놈들 벌써 언론으로 불매운동 띄우면서 애국 프레임 만들잖아요. 전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최소한 북한 김정은 꼬봉짓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경제제재는 경제제재대로 먹고, 총선은 총선대로 북한 김정은 꼬봉 주사파들이 전부 국회의원 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제발 우파 국민 여러분, 반일의 눈이 멀어서 진짜 본질을 못 보는 바보 같은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 아니라 제2의 한국전쟁입니다. 이번에 지면 진짜 북한 김정은의 지갑, 빵셔틀 노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반일 정책에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고정간첩들 작전이고 술책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총선은 진짜 제2의 한국전쟁입니다. 지금까지 김적폐였습니다.